이번 시간은 현 우리 화폐 경제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화폐에 대한 강의를 전에 한 4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는 지금 현 우리 전 세계 화폐에 대한 화폐 경제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화폐는 양적 완화라는 아주 긍정적인 말로 무분별한 화폐를 많이 찍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찍어내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달러를 당연히 굉장히 많이 찍어냈고요. 지금 현 시대는 모든 화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축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에서 같이 영향을 받고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무너진다고 해서 달러만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을 대체하는 비트코인도 또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치 살얼음판 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바닥 밑에 있는 얼음은 굉장히 두꺼워서 깨지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죠. 저보고 공포를 조성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석학들은 다 지금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그걸 다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폐 경제 시대는 마치 저 끝에 있는 벼랑 끝이 보이는 곳에 철도가 계속 끊어진 철길 위를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하 금고에 있는 내 은행에 있는 돈 다 그러면 그게 물거품이 되는 거야? 네, 물거품이 됩니다. 어느 순간 되면.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는 안간힘을 다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그게 약한 현상이라는 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경제가 다 붕괴가 됩니다. 교환수단 화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식량이나 원유나 전기, 모든 에너지 같은 게 이런 제품 같은 거를 구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구입을 하려면 옛날처럼 물물 교환 시장이 발달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되면 다 굶어 죽기 딱 좋은 그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고요? 지금 지구에 있는 각 구성원 모두 다 여기에 같이 이 살얼음판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게 되면 같이 그 호수 밑에 물로 다 빠지게 되겠죠. 그 전에 우리는 이 문제점을 다 알고 뭔가 방법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호수 바닥에 있는 살얼음부터 아무래도 빠져나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면 될까요? 글쎄요. 보통 이 화폐 경제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막 거지처럼 이렇게 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어떤 영화의 그 매드맥스 같은 장면이 있잖아요. 완전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인구의 막 99.99%가 다 이게 사망을 하는 경우까지도 생겨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화폐 경제는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도 이게 전쟁으로도 이게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인대까지 원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대까지 원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고 이게 이 경제가 돌아가. 근데 원유가 안 들어와요. 왜? 지폐를 뭐 이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요? 간단합니다. 석유가 있는 나라에 가서 쳐들어가서 뺏어오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화폐 경제가 무너지면. 그러면 이게 너 죽고 나 죽고 이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게 헌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없냐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화폐 경제가 무너지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동시에 계엄령을 발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거를 물자를 그냥 통제로 해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돈, 내가 모아놓은 돈, 월급 어렵게 받은 돈, 이거 다 은행에 있는 돈 다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월급 생활해가지고 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1억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날라갑니다. 그냥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덜 억울해요. 그 지하에 보면 천문학적인 예를 들어서 막 몇십조 원씩, 막 100조 원 이상씩 이게 지폐로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전 세계에. 자, 그런 돈을 이게 했는데 그런 돈이 펑 달라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서민들의 억울함은 덜하겠죠, 아무래도. 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지금 지하에 보면 대부분 지폐로 있는 돈들이 겁나게 많아요. 지하에, 그냥 지하 창고나 이런 데 자, 이게 어느 순간에 방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됩니다. 화폐 경제가 무너지는.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이게 각 나라들의 시스템들이 그런 지하 경제 자금들이 이게 밖으로 못 나오게 다 이거를 막아놨어요. 나오더라도 조금씩 쓸 만큼 나오지 이걸 가지고 무슨 회사를 산다는 뭐 큰 빌딩을 산다는 이런 거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돈이 나오면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어느 날 통장에 10원 한 장 어떤 양반이 갑자기 막 10조 원이 통장으로 덩그렁 들어왔어요. 10조 원이 들어왔어요. 바로 한국은행도 알고 당연히 국가에서도 금융감독원도 알고 다 알게 되겠죠. 10조 원이 갑자기 잔고가 빵원밖에 안 되던 사람이 10조 원이 갑자기 덩그렁 들어왔어. 어느 날 은행에 갑자기 바로 못 씁니다. 그걸 증명을 못 하면 그거는 바로 못 쓰고 잘못하면 깜빵도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못 올라와요. 이게 지하 자금들이.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게 지금 강하게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 어느 순간은 이게 마치 댐에 금이 가듯이 뭔가 하나 금이 가고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는 그게 지금 잘 그게 돼 있어요. 지하 자금들에게 이게 쉽게 말하면 지하 큰 벙커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지폐 덩어리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싹 그거를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못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오면 그냥 몰수해요, 바로 그냥. 증명 못 하면 몰수해요, 그 돈을.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활하고 이렇게 들키지 않을 정도만 소비를 해요, 그냥.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조금씩 인플레이가 되면서 이제 지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창고에 있는 돈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져요. 그럼 그 돈들은 보통 어디로 가냐? 지하경제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지하경제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경제를 굉장히 이게 잘 막아놨는데 후진국으로 많이 흘러들어가요. 특히 그 지하 자금을 오히려 장려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그걸 갖다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지하 자금들이 다 그쪽 나라로 가요. 우리가 이름 들으면 그런 나라가 있나? 그런 나라들 쪽으로 다 흘러들어가요, 그게. 그런 데서 은행 같은 데서 이게 보관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밖으로 못 나오지 쉽게.
근데 이게 쉽게 밖으로 나오면 이게 굉장히 큰 환란의 이게 불씨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만약 일순간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한 저기 1,000조 원 정도를 갖다 누가 이렇게 한 저기 거부 한 저기 100명 100명 정도가 저기 갑자기 1,000조 원 정도를 갖다 하여튼 그거 그냥 가상입니다. 진짜가 그렇던 게 아니라 1,000조 원을 갑자기 일시에 이게 저기 이게 현물 시장으로 그 화폐가 갑자기 1,000조 원이 바깥으로 튀어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나라 그냥 저기 원화가 그냥 저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원래 돈은 돌고 돌아는데 이게 묶여있던 게 갑자기 한 번에 투하가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의 이게 현재 화폐 우리 저기 자본주의 전 세계 화폐 시장이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이거 말 안 해도 자료를 찾아보면 이거에 대해서 경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자료들이 대부분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이런 거를 이게 좀 국가적 차원도 그렇고 이게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못 올리게 많이 좀 해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패닉 현상으로 가고 폭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가 좀 적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죠. 지금은 이제 세계 시민들의 이제 의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알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거를 이제 좀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할 정도는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고 이제 저한테 물으시면 저도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부터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전 세계인들이 같이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석학들이 제시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요? 네, 참고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각해인들, 구성원들이 단합된 의견만이 가능합니다. 그 의견이 일정 국가나 일정 집단이나 일정 개인한테만 이익이 되고 전 세계인들한테는 피해를 끼친다면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겠지요. 전 세계인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화폐 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